복잡해지는 국제정치 경제 영향은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전에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방어하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방어 체제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2024년 4월 16일 1.79% 하락했고 S&P 500도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했어요. 금값은 0.29 정도 올라가고 있고 오일 가격은 0.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그 채권은 역시 0.17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미국의 공포지수가 최고치를 접근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500일임선을 붕괴를 했어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69%를 돌파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반면에 5.59% 하락을 했고 지금 궁극적으로 주목되는 건 이스라엘이 과연 이란의 방역을 할 것인가? 이게 최대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기술주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스닥 지수가 1,7% 급락을 했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지금 상당히 위태한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위기가 세상 흐름에 기인 것은 맞지만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소매 판매가 견고하게 나오면서 기존금리 인하가 그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인 것이 될 것입니다. expectation한 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한 뉴스는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사전에 알려줬다는 뉴스도 나온 것은 맞는데요. 사실은 이란이 미리 알려주고 미사일과 드론을 사용해 공격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 간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방어 미사일 등 방어 체계가 작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실물 경제는 이론 경제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은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IMF를 겪는 과정에서 미리 달러빚을 갚은 주위분들은 정보를 돈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사실 외국의 문헌에 한국이 단기 채무가 많다고 하며 외환 위기에 취약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니 그를 행동으로 판단해 실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 예로 증시는 영향 미치는 요인이 무궁무진합니다. 2024년 4월 17일 경우만 봐도 미국 증시는 유력 인사가 무슨 말을 하나 하게 되면 바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파월이죠. 이분이 인플레이션은 2%로 유지하는 게 만만치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나스닥 등 막판에 급냉하는 분위기로 반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표상으로는 호황으로 돼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보는 분들은 올라갈 것으로 걱정을 한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신중하게 체크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하던지 아니면 홀딩하던지 하는, 즉 보유하시던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하 중동전의 전개 상황.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이지요. 여기가 도화선이 되어 세계 오일 공급 체인의 결정적인 보틀넥이 되면, 즉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골치가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국제적인 가스 공급 가격은 올라가는데 국내 인기를 생각하며 가격 상승 요인이 있었음에서 현지 부서, 현업부서에서 올려야 한다고 건의를 어느 정도 세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2023년, 2024년 정부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3년에도 2024년에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가 인상의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은 기술 개발, 연구 개발하면서 인재 양성하여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보스틱스, 인공지능 연계 등이 우선적으로 부각되는 분야입니다. 전기차 EV 관련이다, 바데리 분야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망 분야를 선정하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은 최악은 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증시는 추가적인 투자는 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야에 추가 매입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NVIDIA가 2.2% 올라 다시 $900를 넘어서고 인텔 INTC도 2.1% 오르면서 기술주 상승을 주도했다. 테슬라 TSLA는 수요 악화 전망 속에 전 세계 직원의 10% 이상인 9만 5천 명 이상을 감원한다는 보도로 4% 이상 하락했다. 이 내용은 2024년 4월 16일 내용이다. 엔비디아는 2024년 연초에 하락할 듯하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1000불에 도착할 듯하다가 박스권에서 정체해 있는 상황이다. 900불 이하로 내려갔다가 회복 중이다. 테슬라는 이슈를 몰고 다니는 스타 기업이다.
과거에 공매도 그룹들이 집착적으로 공격하다가 망한 스토리도 화제가 되었다는데 확인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기업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아이디어맨이고 혁신가인 것은 분명하다. 시장을 만들어가는 편이다. 전기차 시장을 만들어가는데 주력하면서 저가 시장을 겨냥한 타겟팅에 성공할 것인가가 지금은 관건이다. 미국 시장을 위시해 25천 달러, 즉 25K 시장이다. 모델2의 성공적인 론칭이 주목된다. 물론 테슬라 택시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이다. 중동의 지정학적인 위험 요인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봐야 하는 2024년 하반기이다. 이자율 금리 인하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육아 전망 시나리오는 모두 붕괴될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상당히 요동을 이미 치기 시작했습니다.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해서 90달러 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서부 텍사스 산유 같은 경우도 85달러 정도로 지난해 10월 이후에 거의 최고치 수준입니다. 항상 마지노선인 130불이 있습니다. 이란이란 나라가 매우 큰 나라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 중에서 원유 생산량이 3위입니다. 그래서 석유 생산량이 워낙 많은 국가이다 보니까 이란이 이렇게 전면전이라든지 아니면 갈등 국면에 있을 때 원유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될 것이라는 가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노선인 130달러라는 숫자까지 나오는 이유는 이란 영토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중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세계로 공급되는 주요 통로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 공급되는 천연가스 양의 30% 이상을, 그리고 원유는 전 세계 공급량의 17% 정도가 이 해협을 지나는데, 만약에 이 전쟁이 확산돼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원유 가격이 13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고유가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예측하는 것도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세피디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됩니다.